그러니까 이상한 부분, 미국이 자발적으로 탈락한 부분 이상하고 프랑스 쪽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도 안 된 것도 의외였고 이렇게 유럽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자마자 네. 물어보는 거죠. 야, 이게 무슨 결과냐? 의외다. 배경이 뭐냐라고 네. 하니까 체코 현지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걔네들도 전 유럽을 상대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프랑스 언론에게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왜 떨어졌어라고 할 때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한국, 정확하게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선정됐다. 아, 체코가 그런 얘기를 이게 했다. 체코발 워딩입니다. 체코발 언론의 예, 그러니까 지금 워딩. 여야의 뭐 치열한 정치 논점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최초로 저가 수주 또는 덤핑 수주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했다. 덤핑에 가까운 네.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덤핑이라는 말도 여기서부터 있어요. 그다음에 네. 가격 문제였다라는 것도 여기서 얘기했고 예. 그 언론이 유력한 소식통을 인용했어요. 정부 얘기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부 발로 한국이 쉽게 말하면 엄청 싸게 넣었어. 야, 니네들도 이거 알고 나면 프랑스 잘린 거 이해될 걸?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치 장점이 아니어도 진짜 우리가 저가 수준인가? 어떻게 제한한 건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수 알아보자는 있어요? 거예요. 아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싸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돈 얼마 남기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 적자를 볼 수도 있지만 기업들 많이 그렇게 해요. 아, 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건설사들 예를 들어 강남의 반포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면 재건축 적자 감수하고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많이 남기면 좋고 또는 뭐 여러 정치적 한수원은 굉장히 정치적인 물론 한전이 대주주고 민간 뭐 공기업 절반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쳤을 때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들어가서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사업 하지 말까? 저는 적자로라도 또는 조금밖에 안 남더라도 뭐 하는 게 맞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럼 들고 제가 하나만 예, 더 마무리하세요. 여기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원천 기술을 주장하면서 계속 우리의 수출에 태클을 걸고 있어요. 예. 체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면 결국 해결하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냥 얘네들한테 돈 주면 돼요. 야, 이게 로열티 가져가라. 지적재산권이다 하고 주던지 아랍에미레이트처럼 이거 니네 일감 가져가는 형식으로 떼어줄게라고 해서 10% 떼어줬거든요. 이렇게 주면 돼요. 근데 줘서 해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그래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래도 아까 얘기한 지금 마진 디스카운트에 또 잡히잖아요. 10% 그때 10% 지금 10% 되겠어요? 자, 이런 포인트가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을 정부는 이 모든 그 돈을 체코 자금으로 우리가 받아서 일을 추진합니다라고 산자부 장관 직접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보도입니다. 체코가 우리도 나라 빚을 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가 채무 한도를 늘려놓고 시작해요. 근데 체코가 지금 한도를 늘려놨습니다. 장기 저리 대출을. 그 왜 늘려놨냐? 체코 전체 중앙정부 예산에서 원전 한 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8.6%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전 비용을 감당할 정부 사이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어차피 예. 못해. 근데 이번에 한도 늘려놨잖아요. 결국 뭐냐? 한국으로부터 장기 저리 대출을 받아서 일부 비용을 그걸로 이제 대신 처리하면서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우리가 빌려주고 우리 돈으로 그렇습니다. 짓는 그러니까 결국 돈도 우리가 내고 저가도 우리가 수주하고 마진도 포기하면서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 드려볼게요. 아까 기사님 말씀처럼 100번 1000번 양보하자. 그래도 우리 돈이 좀 싸게 해줘야 되겠네.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열심히 돈 열심히 줘야겠다. 줘야겠다. 아니 나중에는 받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만약에 저가 의혹이 있는데 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한 번도 원전 관련 수출해 본 적이 없는 나라는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한 번 네. 했어야지라는 네, 얘기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냐면 아랍에미리트 했어요. 엄청나게 사실은 진짜 그 굴욕적인 계약을 통해서 했거든요. 비용도 우리가 내고 그것도 뭐 우리가 지분을 넣어가지고 30년, 60년에 걸쳐서 회수당하고 심지어는 군사협정까지 맺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한 번 해서 트랙 레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 하나로 트랙 레코드가 되나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 뭐냐면 미국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를 왜 굳이 했느냐면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자발적으로 탈락했다고 했잖아요.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처럼 옛날 아랍에미리트처럼 그냥 10% 떼어줘. 우리 로열티 가져갈게. 이 수준으로 마무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면 내가 뭐냐? 다 빼먹을 거야. 아까 우리 이거는. 기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동유럽 등등등해서 지금 AI 이슈 등등등 하고 또 이제 기존의 정부가 돈이 약한 나라들이 원전 관련해서 다시 좀 붐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 건 맞습니다. 물론 반원전하시는 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원전 붐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긴 해요. 어느 정도는. 네.
자,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어쩌다가 한국이 하나 수출한 거, 덤핑으로 수출한 거, 그것도 딱 잡아가지고 10% 내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지속적으로 수주전에 나설 걸 알기 때문에 이번 건은 10% 수준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구조화해서 자기네들이 최상단에서 이유를 가져가고 사실상 한국을 하청화하려는 요 구조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포트폴리오인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 열심히 뛰어. 그리고 수주전에 같이 들어가서 내가 다른 나라들 회방 좀 놔줄게. 그 너가 선정돼. 그럼 나는 너한테 로열티 받아갈게. 이런 걸 구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의 얘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 떼어주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천 기술 이참에 완전하게 인정해줘라.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랑 같이 들어간다. 또는 우리 허락받고 들어간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자, 그다음에 이것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유럽 내에서의 하나의 상징적인 트랙 레코드를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동유럽 등등등에서 유럽 관련해서 지금 한 16개 정도가 추후에 발주될 예정이에요. 물론 네. 본인 차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트랙 레코드를 저가로 만들었다 칩시다. 이거 누가 짓냐면 예를 들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애들하고 한손하고 이렇게 짓습니다. 네네. 아무나 지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네네. 자, 여기서 저가로 한 방 맞았어요. 그 다음에 물량 하나 나왔어요.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16가지 우리가 계속 수주할 수 있습니까? 수주 못해요. 우리도 캐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미 다 투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력들이.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번 거 예를 들면 프랑스한테 줘도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웨스팅하우스하고 분쟁은 이거 날아가는 선이 있더라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줄줄이 나올 유럽 물량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두세 개 낙찰 받아도 충분한데 정부가 혹여나 정치적 압력 때문에 내 임기 내에서 무조건 하나 만들어내야 돼라고 해서 이번에 저가로 끝내놓으면 아, 그걸 우려하시는 거구나. 끝내놓으면 그렇죠. 앞으로 나올 열매까지를 다 우리 캐파를 못 받아와요. 그게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선소 같은 데도 예. 저가 계약 받아 놓으면 나중에 막상 지을 때 배값 올라가고 비싼 거 우리 받을 줄줄이 수 수주가 있는데 되냐고요. 계약할 수 이미 받은 게 있을 때.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그러니까 만든다. 3년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그런 얘기이신 거죠? 예. 아. 근데 여기서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도산했잖아요. 지금 네. 뭐 박스밖에 안 남은 회사죠. 네. 그 로열티밖에 안 남은 네, 네, 지식재산권밖에 네. 안 남은 그러니까 회사인데 더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우려가 정말 그겁니다. 많더군요. 그 부분 아주 공감하고요. 조금 박시동 평론가하고 요만큼 의견이 다른 건 요만큼 아닌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예를 들어 대출해줘서 사업 수주하는 형태도 네.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수출할 때 많이 해주는 예, 형태고 예, 우리가 예. 아시다시피 폴란드에 10조 원 우리 전투기하고 자주포 수출할 때도 수출입은행에 대출한도 꽉 차가지고 그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고 그 대금을 우리가 빌려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정치적인 뭐 이렇게 좀 생색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바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해놓으면 무기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 무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폴란드가 쓰면 옆에 헝가리도 쓸 거고 이렇게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 대출을 해줘가면서 수출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우리 박시동 평론가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라크의 그 뉴타운을 한화가 한 10조 원짜리 사업을 도시 건설도 해주고 아파트까지 지어주는 거 그것도 1조 원 가까이 돈 떼먹혔고 실패했어요. 그거 다 우리 돈으로 지어주고 마지막에 안 되면 현물이라도 기름이라도 받자 해서 들어간 건데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 같지만 저는 기업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네. 만약에 그 잘 됐으면 이라크뿐만 아니고 중동에서 우리가 도시 건설하고 아파트 짓는 거 세계 짱이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 건설사들이 그런 걸 한 도전을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로 그 위험한 나라에 왜 들어가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금융이 약한 나라에 돈이 없는 나라에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 예산이 한 개 짓는데 8%면 두 개면 16%예요. 이 나라가 자기 돈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금융 지원하겠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는 맞는데 그때 받아야 될 장기 저리 대출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스스로 조달할 금액에 비하면 저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금리만큼 사실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금리 차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내야지 우리가 아까 번함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 말씀은 100번 1000번 양보해도 네네. 저리 양보를 내지는 뭐 차관위는 하실 필요가. 그래도 네. 몇십 년을 걸쳐서 30년을 걸쳐서 받아낸다.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 정도도 감당이 안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그것도 갚을 돈이 없거든. 네가 운영해서 가져가.
라는 형식으로 계약이 됩니다. 의혹이든 우려든.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한전에서 전기료 10원 100원 올리는 거에 때문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압박이 심합니까? 근데 이 나라에 대해서 그런 구조도 모르면서 그런 구조를 섭불리 받아들여서 몇십 년에 걸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다면 이게 진짜 남는 장사냐? 이번에 꼭 이렇게 무리했어야 되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오히려 의혹을 정부는 거기까지 계산해서 이게 단순히 짓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운영 관리하는 것도 다 우리 이익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비밀 유지해봐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못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에게 정도는 설명이 돼야 넘어갈 텐데 지금 이명박 때 얘기도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그 심지어는 군사 합의까지도 나중에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해석하려고 다음 정부가 그거 해결하느라고 대통령 실장이 날아가가지고 얼마나 애썼어요. 지금 그런 일이 심지어 또 생길까 봐 하는 지적하신 얘기입니다. 것처럼 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바라고요. 네. 바라고 지금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그 우리 수출입은행이 대출해줘서 하는 건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지만 또 이런 게 언론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런 거 우려하는 비판을 하면 아, 계약 문제제기를 당사자인 하죠. 한수원이 그렇죠. 이거 언론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불리한 계약할 수 있겠어? 이거 언론한테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내년 3월 계약을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면 그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에는 우리 팔을 꺾고 있지 않습니까? 로열티 내놔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코 반독점 기구에다가 정식으로 이 의견을 넣어놨어요, 미국이. 이거 안 돼, 이거 우리 기술로 사인하면 안 돼라고 넣어놨어요. 근데 이 분쟁을 알고 있는 프랑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대신에 선정된 애들 제 문제 있는 애들이지. 이것도 문제. 양쪽에 지금 체코를 가지고 지금 현재 다 이의가 제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모든 문제 결국엔 다 끝에는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체코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원전을 수주하게 된 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체코 정부는 어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 체코 측은 비용 및 전체 일정 관리 측면에서 한수원이 더욱 안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에서 한수원은 우선 2기에서 우선 협상자가 됐는데 예상 사업비는 24조 원에 달합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하게 됩니다. 15년 만에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큽니다. 유럽의 그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원전 수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체코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 설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정상회담에서 체코 대통령을 만나 한수원이 50년간 축적해온 원전 건설 기술을 입찰서에 담았다고 설명하고 체코 총리에겐 친서를 보낸 걸로 알려집니다. 일각에서 이번 계약과 관련해 과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덤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부는 반박했습니다. 어불성설이고 기술력과 이 사업 관리 능력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2036년 1기 완공을 목표로 체코 측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강윤입니다. 지난 7월 한국 수력원자력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런데 최종 계약을 앞두고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며 체코 정부에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으니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970년대 한국의 첫 원전 고리 1호기를 시공하며 한국 원전 기술의 기반을 제공한 곳입니다. 이후 우리만의 독자 기술을 더해 한국형 원전 모델을 개발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 중입니다.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주 15,000개에 달하는 미국 일자리를 한국에 뺏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미국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이번 대선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곳입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시한은 내년 3월.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그전까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